사람들 말이 말입니다. 칼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진짜 무서운 건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술자리도 깨지고, 말 한마디 자하면 원수도 웃고, 그리고요. 말 한마디로 목숨도 붙들어 둡니다. 오늘은 사또 앞에서 목이 달아날 뻔한 사내가 혀 하나로 살아나가고 오히려 사또 체면까지 살려주고 마지막엔 통쾌하게 판을 뒤집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랍니다. 때는 조선 어느 고을, 장날만 되면 먼지와 냄새가 골목을 꽉 채우는 동네였지요. 파전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약초 냄새, 말똥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뒤엉키는 곳. 그 고을 사또는요, 사람들이 뒤에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웃음 없는 사또. 웃을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웃으면 체면이 깎인다고 믿는 사람이었지요. 말 한마디에도 법도, 눈 한 번에도 예의, 숨 한 번 크게 쉬어도 버릇하는 양반. 그러니 고을 백성들이 사또 앞만 가면 어깨가 움츠러들지요. 근데 그날 그런 사또 앞에 이상한 사내 하나가 끌려옵니다. 사내 이름은 칠복이라 합시다. 나이는 30쯤. 생김새는 멀쩡한데 눈매가 조금 간사하고 입이 가벼운데 말은 잘하는 놈. 평소엔 장터에서 물건 팔며 말로 먹고 사는 타입이었지요. 문제는 그날 칠복이가 장터에서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대청마루 앞에 사또가 앉아 있습니다. 등 뒤엔 병졸들이 쭉 서 있고 옆에는 서리가 붓을 들고 기록할 준비를 합니다. 사또가 칠복이를 위아래로 쭉 훑습니다. 훑는 눈빛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 보는 눈빛입니다. 네 놈이 칠복이냐? 칠복이가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는 숙이는데 눈동자는 또 위를 슬쩍 봅니다. 딱 그 눈이 문제예요. 살려는 달라고 빌면서도 속으로는 판부터 읽는 놈. 사또가 종이를 탁 치며 말합니다. 장터에서 내 놈이 남의 비단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더라. 맞느냐 아니냐 말해라. 마당이 조용해집니다. 사람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요. 칠복이는요, 여기서 보통 사람처럼 아닙니다 하고 버티면 끝장입니다. 사또는 이미 도둑이라고 마음을 정해놓은 얼굴이거든요. 억울하다 소리칠수록 더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칠복이가 입을 엽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도둑이면요, 여기서 도망부터 갔겠지요. 사또 눈썹이 꿈틀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칠복이가 고개를 살짝 듭니다. 얼굴에 겁보다 능청이 먼저 올라옵니다. 도둑은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소인은 지금 사또 나리 앞에서 말로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이 도둑처럼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사또가 코웃음을 칩니다. 도둑이 말빨 좋으면 도둑이 아닌 게 되느냐? 칠복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소인은 말빨이 아니라 법도로 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술렁합니다. 사또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법도거든요. 칠복이는 그걸 알고 그 단어를 미끼로 던진 겁니다. 사또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좋다. 법도로 말해라. 칠복이가 말합니다. 사또 나리, 장터에서 비단이 사라졌다고 하였지요.
그 비단의 주인은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눈으로 소인이 훔치는 걸 보았답니까? 사또가 손짓합니다. 비단장수 하나가 끌려옵니다. 비단장수는 얼굴이 붉어져서 흥분한 채로 말합니다. 저놈입니다. 저놈이 내 비단을 만졌습니다. 만지고는 슬쩍 품에 넣으려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쳤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묻습니다. 장수 어르신, 내가 비단을 만진 것은 맞습니까? 사람이 비단을 살 수도 있지요. 만졌다는 게 곧 훔쳤다는 뜻입니까? 비단 장수가 버럭합니다. 아니, 내 눈으로 봤다니까. 품에 넣으려 했어. 칠복이가 기다렸다는 듯 묻습니다. 품에 넣으려 했다지요? 넣은 걸 보셨습니까? 비단이 내 품속에 들어간 걸 보셨습니까? 비단 장수가 말문이 막힙니다. 그게... 칠복이가 곧바로 다음 칼을 뽑습니다. 그럼 도망쳤다고 하셨지요. 소인이 정말 도망쳤으면 왜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장터에서 잡혀온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신고해서 끌려온 겁니까? 서리가 기록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사또 눈빛이 조금 변합니다. 비단 장수가 더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붙잡았지. 칠복이가 바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누가 붙잡았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있습니까? 사또가 손짓합니다. 증인 불러라. 여기서부터가 칠복이의 진짜 기술입니다. 칠복이는 내가 안 훔쳤다를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증거가 허술하다를 조용히 쌓습니다. 잠시 후 장터 구경꾼 둘이 끌려옵니다. 한 놈은 술 냄새가 나고 한 놈은 눈을 피합니다. 사또가 묻습니다. 너희는 보았느냐? 칠복이가 비단을 훔치는 걸. 첫 번째 증인이 말합니다. 봤습니다요. 저놈이 비단을 만지고 사람들 사이로 쑥 들어가더니 칠복이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르신, 저기 제 허리춤에 비단이 꽂혀 있는 걸 보셨습니까? 증인이 멈칫합니다. 그건 못 봤지. 칠복이가 웃지 않고 더 공손해집니다. 그럼 훔친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못 보신 거지요. 두 번째 증인이 말합니다. 나도 봤어. 그 장터가 워낙 복잡해서.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장터는 복잡합니다. 복잡한 데서는요, 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결론을 냅니다. 그 말이요. 사또 귀에 딱 걸립니다. 왜냐면 사또도 지금 마음이 먼저 결론을 내렸거든요. 칠복이가 바로 사또에게 칼끝을 돌립니다. 그러나 칼이 아니라 꽃으로 찌릅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죄인이면 사또나리의 눈은 틀릴 수 없습니다. 근데 소인이 죄인이 아니라면 사또나리의 눈이 틀린 게 아니라 사또나리 앞에 올라온 말이 틀린 것입니다. 사또가 잠깐 숨을 멈춥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은 싫지만 내 앞에 올라온 말이 틀렸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있지요. 체면을 살려주는 말이니까. 사또가 낮게 묻습니다. 그럼 네 말대로라면 누가 비단을 훔쳤단 말이냐? 칠복이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안 합니다. 대신 마당을 둘러봅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무언가를 찾는 눈.
사또가 재촉합니다. 말해라. 칠보기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여기서 이름을 대면 사또나리가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사또 눈이 번쩍 뜹니다. 뭐? 칠보기가 더 낮게, 더 공손하게 말합니다. 장터에서 도둑질하는 자가 대개는 굶주린 백성이거나 떠돌이입니다. 근데 비단은요, 훔쳐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받아주는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은 대개 관아 근처에서 시작하지요. 마당이 얼음처럼 굳습니다.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관아 근처 줄, 즉 아전서리 하인 쪽을 건드린단 말이니까요. 사또가 손바닥으로 탁 책상을 칩니다. 감히 관아를 모욕하느냐? 칠보기가 바로 엎드립니다. 아닙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또나리의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말입니다. 소인이 억울해서 살려달라 떠드는 게 아니라 사또나리의 체면이 더럽혀지지 않게 도둑줄을 끊자는 말입니다. 사또의 분노가 한 박자 멈춥니다. 왜냐면 또 체면을 살리는 말이거든요. 칠보기는 계속 사또를 공격한 게 아니라 사또를 돕는다는 틀로 말을 합니다. 사또가 낮게 말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칠보기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예, 도둑은 비단을 훔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기 줄이 살아있는지. 칠보기가 고개를 들어 서리를 봅니다. 서리나리, 오늘 아침 관아 뒤편 창고 쪽에서 비단 조각 하나를 본 적 없으십니까? 서리의 손이 순간 굳습니다. 붓끝에 먹이 뚝 떨어집니다. 사또가 서리를 노려봅니다. 서리, 있느냐? 서리가 더듬습니다. 그건 저는... 칠보기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또나리, 오늘 밤 창고 문을 열어보시지요. 비단이 있으면 소인이 죄인이고 비단이 없으면 소인을 도둑이라 외친 그 목소리가 죄인입니다. 사또가 잠깐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좋다. 지금 간다. 관아 뒤편 창고 문을 여니 눅눅한 쌀 냄새가 올라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병졸들이 창고 구석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쌀자루 뒤에서 천으로 쌓인 뭔가가 나옵니다. 비단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습니다. 서리는 무릎이 풀립니다. 비단 장수는 저거, 내 비단 하고 소리치고 병졸들이 서리를 붙잡습니다. 서리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사또나리, 저는... 사또가 한마디 합니다. 입 다물어라. 서리는 입을 닫습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의 공기가 싹 정리됩니다. 다시 대청. 칠보기가 무릎 꿇어 있습니다. 사또는 칠보기를 내려다봅니다. 이제 눈빛이 다릅니다. 처음엔 죄인을 보던 눈이었는데 지금은 쓸모를 보는 눈입니다. 사또가 말합니다. 네가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공이 있다. 칠보기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사또나리의 눈이 밝으셔서입니다. 사또가 코로 숨을 한 번 내쉽니다. 웃음이 나올 듯 말 듯한 표정. 그런데 웃으면 체면이 깎인다고 믿는 사람이라 했지요.
그래서 사또는 웃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살아있는 놈이구나. 칠보기가 고개를 듭니다. 살아있는 입은요, 사또 나리 같은 부은 앞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까불면 그건 혀가 아니라 목줄입니다. 사또가 잠깐 멈칫합니다. 그 말이 꽤 마음에 든 겁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냥 훈훈한데 야담은 한 방이 더 있어야지요. 사또가 칠보기에게 묻습니다. 네 죄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장터에서 소란을 만들었으니 벌은 받아야 한다. 무엇으로 벌을 받을 테냐? 칠보기가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또나리, 소인 같은 놈은 매를 맞아도 또 까붑니다. 근데 벌을 달게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또가 묻습니다. 뭔데? 칠보기가 말합니다. 소인을 장터 입구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표지 하나만 붙여주이소. 이놈이 오늘 사또 앞에서 살아난 놈이다가 아니라.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칠보기가 씩 웃습니다. 이놈이 오늘 사또 앞에서 혀를 함부로 놀리다 혼난 놈이다. 병졸들이 피식 웃습니다. 사또가 눈을 부라리자 웃음이 싹 들어갑니다. 칠보기가 이어 말합니다. 소인이 하루 종일 거기 서서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장터에서 남의 입으로 죄를 만들지 마시라고, 본 것만 말하라고, 마음이 먼저 결론 내리면 사람이 상한다고. 사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내 벌은 내 입으로 바꿔라. 그날 이후 장터 입구에 칠보기가 섭니다. 등에 종이 한 장 붙고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지요. 혀 조심하라. 사람들이 처음엔 깔깔 웃다가 나중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사또는요, 며칠 뒤 관아마당에서 아주 작은 웃음을 한번 흘립니다. 소문이 납니다. 웃음 없는 사또가 웃었다. 그 웃음 하나로 그 고을은 한동안 말이 조금은 곱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또 앞에서 살아남은 건 칠보기 말빨이기도 하지만 사또의 체면을 살리면서 진실을 꺼낸 그 말의 모양이었지요. 다음 야담도 궁금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두이소. 한지 위에 먹 올리듯 더 재밌게 들고 오겠습니다.